자, 오늘은 1시 10분에 끝날게요. 1시 10분.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다? 과세할 대상. 부부 죽이고 파가 결정됐죠? 그래서 이 애를 어떻게 이제 팔아야죠? 양도. 팔아야 되잖아. 양도. 처분해야 돼요. 그럼 뭐를 내려야 돼요? 양도의 정의. 그래서 정의 나왔잖아요.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등기등록 관계없이 두 번째 줄 그 자산이 뭐예요? 그 자산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거 열거된 거 부부족이고 파 이거를 양도하되 대가를 받아야죠. 유상 이전. 무상하면 안 돼요. 대가를 받고 유상. 그 자산이 뭐라고요? 부부족이고 파.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선박을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다. 열거된 거. 그래서 이전을 시키되 형식상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이전. 그리고 유무상을 따질 때는 뭐다? 유상. 그리고 3번은 형식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시켜야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구분해야 돼요? 양도로 본다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야?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이전을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서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하겠죠? 그래도 양도로 본다. 유상 이전으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뭐다? 매도. 자, 매도 전혀 사고 파는 거. 매도. 그럼 왜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요? 개인. 매도자가 내는 세금이다. 그림 나와 있죠? 팔았잖아요. 그 다음 매수자는 무슨 세금 내? 취득세 대상이라면 취득세.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다? 매도자가. 자, 그 다음 교환. 그럼 교환 나죠?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물건이란 대가도 유상이정이죠? 그래서 그림 나왔네. 그럼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토지와 건물을 교환했네요. 그럼 교환 나면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 이전 받는 거는 뭐를 과세한다? 취득세. 그래서 교환은 쌍방이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 받는 거는 양도세 계산. 이전 받는 거는 양도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과세. 그 다음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소득세로 간다고요. 그래서 쌍방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남았으면. 자, 그 다음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뭐를 받은 거야? 주식이란 대가를 받았으므로 양도입니다. 그래서 출자자가 설립할 때 돈 대신에 현물을 출자했죠?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주식이란 대가. 그럼 개인은 양도세 계산, 법인은 취득세 과세. 항상 개인 입장이다. 근데 조합에 출자하잖아. 그럼 자기 지분은 양도가 아니에요. 조합은 나중에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조합은. 그러나 자기 지분을 초과할 때는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조합 등에 출자할 때는 자기 지분은 양도가 아니다. 이유는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초과 부분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라고요. 자, 넘어갈까요?
자, 4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칠판 봐요. 지금까지는 상식이잖아. 세 가지는. 그죠? 매도는 금전 받으니까, 교환은 물건 받으니까, 현물 출자는 주식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양도로 본다. 됐어요? 여기서 헤매면 안 되잖아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 받았어? 주식이란 대가. 교환하면 물건이란 대가.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대물변제는 별 하나 딱 붙여야죠. 대물변제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럼 양도다. 대물변제.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금전을 대여합니다. 돈 빌려왔죠? 돈 빌려왔잖아. 채권자, 채무자가 있어요. 그럼 대물변제는 누구 입장이다? 채무자 입장. 그럼 채무자는 금전을 빌려오고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물건으로 갚으면 채무자는 양도세, 과세. 그럼 채권자는 물건을 받았죠? 취득세, 과세. 뭔 뜻으로 본다?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받아요. 부동산을 팔고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고요. 결국은 뭐다? 돈 받고 팔았잖아. 채무자가 돈 받았잖아. 받고 물건을 이전시켰다. 대물변제는 뭐다? 돈 받고 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지. 돈 받았잖아. 받고 부동산을 이전시켰다는 거는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다. 이 얘기는 뭐다? 돈 받고 팔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물변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양도로 본다.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위자료. 위자료는 대물변제예요. 이혼했다. 위자료. 그럼 위자료는 금전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부동산으로 이전시키면 대물변제. 그럼 대물변제는 어떻게 봐?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로 가면 안 돼. 뭘로 가야 돼? 재산분할로. 재산분할로 가요. 이혼하고 싶은 충동 느낄 때는 위자료는 양도다.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왜 양도로 안 봐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2번 이혼 위자료, 3번 손해배상 위자료. 자우간 위자료는 법은 뭘로 본다? 대물변제.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를 준 걸로 본다.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그래서 등기 원인이 위자료일 때는 사람을 여러 번 죽이죠? 여러 번 죽이잖아. 일단은 재산을 뺏겨.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쪽팔림을 당해.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안 받고 헤어지지? 마지막으로 뭘로 죽여? 양도세란 세금으로 죽여. 돈 한 푼 안 받았는데. 왜?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본다고요.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자, 다음 밑에 수용. 자, 수용도 강제적으로 뺏어갔죠? 그럼 수용은 대가를 받잖아. 뭐를 받아?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아요. 수용당하면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아요. 거기 그림에 보면 보상금 있잖아. 보상금을 50억 받으면 50억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수용은 밑에 그림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받고 판 걸로 봐요. 양도해요. 조상을 잘 만나면 떼부자가 되죠. 그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부담보증이요. 이거 이번에 무조건 출제돼요. 증여는 증여인데 뭐다? 부담을 주면서 증여를 하는 거예요.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폭탄 맞잖아요. 대출을 끼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징의하는 거를 부담부 징여.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를 징여합니다. 상가를 징여해요. 그럼 징여받은 자를 누구라 그래요? 수중자. 수중자 10억짜리 징여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를 끼고 징여한다? 대출 3억을 끼고 이 대출을 갚아야죠. 채무. 이렇게 10억짜리 줄 테니까 대출 채무를 뭐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으면 뭐라 그래요? 부담부 징여. 그럼 딱 나누면 답이에요.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징여로 본다. 딱 답이네. 그럼 3억에 대해서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그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7억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징여세. 그래서 채무를 물어보면 무조건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7억은 뭘로 본다? 징여. 그래서 징여세 계산. 딱 나누면 답이에요. 채무는 양도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여세. 그 그림이잖아요. 밑에 그림. 징여했죠? 얼마짜리? 5억짜리. 5억짜리 징여하면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무가 얼마예요? 3억.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서 3억을 빌려왔잖아. 그래서 명의가 징여자가 명의로 돼 있었죠? 근데 이거를 수중자를 데리고 가서 대출금 명의를 수중자로 인수하는 겁니다. 사인한다고요. 원래 누가 빌려왔어? 징여자가 은행으로부터. 네, 수중자랑 손잡고 가서 대출금 명의를 수중자 명의로 인수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5억짜리 받고 채무 3억을 누가 갚는 거다? 수중자. 그럼 둘 사이는 어떤 사이야? 둘 사이는 어떤 사이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일명 세컨드야. 손잡고 둘이 가서 대출금 3억을 명의를 이전받았잖아요. 세컨드야? 그럼 세컨드는 무조건 3억을 갚아줘야 돼요. 그럼 법은 어떻게 봐요? 10억짜리를 얼마 받고 판 걸로 본다? 3억. 그래서 10억 중에 3억은 무슨 계산한다? 양도세 계산. 10억 중에 7억은 공짜지? 징여세 계산. 둘 사이는 어떤 사이라고요? 세컨드. 손잡고 가서 대출금 명의를 수중자 앞으로 인수받는 거예요. 세컨드. 그럼 세컨드는 무조건 3억을 갚아줘야 돼요. 7억은 공짜. 근데 세컨드가 아니라 누구끼리 일어나? 배우자끼리 또는 직계 존비속끼리 일어나지? 그럼 가족끼리 일어나는 건 상식이야. 대가가 없다. 3억을 징여자가 뒤에서 갚아줘요. 항상 가족이 나오면 뭐다? 상식. 뭘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뒤에서 갚아주니까. 그럼 전체 공짜로 봐. 그래서 징여받은 걸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징여세. 이렇게. 됐어요? 추정. 그럼 추정이란 뜻은 뭐다? 양도로 가려면 증명하라 이거지.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 입증하면 가족도 뭘로 바뀐다? 양도로 바뀌어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첫 번째, 가족이 아닌 자는 세컨드, 무조건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그러나 두 번째, 가족끼리 일어나면 상식,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어, 상식. 그래서 양도로 안 본다. 전체 어떻게 본다? 10억을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증명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 그럼 양도로 가고 싶으면 가족도 증명 입증하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A 나왔잖아, 꼭대기. 양도 해당 여부. A, 세컨드를 얘기하는 거야.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없죠? 없으면 세컨드야. 채무액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본다. 양도로 본다. 됐어요? 증여자에게 양도세. 그 다음 B번. B번 이외 채무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죠? 수중자에게 뭐를 과세한다? 증여세. 자, C번 나왔다 이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상식. 대가가 없다.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 추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추정. 수종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뭘로 본다? 증여 추정. 양도로 안 본다는 뜻이죠? 그러나 가족도 채무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가족도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아주 안 졸고 있어요. 아까 남자 저쪽 뒤에 있구나. 화이팅. 열심히 해 저분도.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세컨드는 무조건 양도로 봐요. 그래서 양도세 세율이 낮아요. 증여세 세율은 최대 50%야. 그럼 전체적으로 일부 양도, 일부 증여로 가면 전체적인 세금은 보편적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세컨드니까 세금을 줄여주려고 이런 행동해. 그러나 가족은 세금을 줄여주려고 해도 법에서 대가가 없다. 증여로 추정해요. 1차적으로. 증명하면 양도로 가는 거죠. 그럼 세컨드가 좋아요? 배우자가 좋아요? 세컨드가 좋아. 세금 계산할 때는. 알아들었나요? 세컨드는 무조건 양도로 봐. 배우자가 안 좋아. 증여로 추정해버려. 배우자는 짜고 하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좋아? 세컨드가 좋아? 세컨드가 좋아. 뭐 계산할 때? 세금 계산할 때. 알아들었나요? 자, 다시 한번 부담부 증여. 대출을 끼고 10억짜리 증여합니다. 10억짜리 줄 테니까 3억을 갚아라. 알아들었나요? 세컨드일 때는 무조건 3억은 양도세 계산. 증여자가 세컨드는 3억을 갚고 7억은 공짜니까 증여세 계산. 단 가족은 상식, 대가가 없다. 입증을 못하면 전체 증여세. 가족도 뭔 소리냐.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채무는 양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죠. 이제 7번. 자, 넘어가요. 3, 4, 4. 넘어가면 정리 딱 돼 있네. 부담부 증여만 알면 돼. 3, 4, 4 꼭대기. 자, 원칙. 원칙은 세컨드야. 수중자의 채무인수액은 뭘로 본다? 유상양도. 양도로 본다. 양도세. 됐나요? 그래서 채무를 빼면은 무상이죠? 증여세. 그래서 채무는 양도세. 누가? 증여자가. 칠판 봐요. 그럼 양도세는 판 거잖아. 그럼 법은 10억짜리를 얼마 받고 판 걸로 본다? 3억 받고. 은행으로부터 받았잖아. 10억짜리를 3억 받고 판 걸로 봐요. 그 3억은 양도세. 그 다음 수중자는 7억은 공짜니까 증여세. 그래서 결국은 뭐다? 10억 중에 3억은 양도세 계산. 10억 중에 7억은 증여세 계산. 원칙. 자, 그 다음 나왔다. 예외. 가족이 등장하죠? 가족은 상식이다. 대가가 없다. 전액
무상양도로 추정. 입증을 못하면 전액 뭐를 물어야 돼? 수중자는 증여세. 뭔 소리냐 이제 증명하죠? 증명하면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눠준다. 세컨드랑 똑같이 간다고요. 원칙. 3억은 양도세, 7억은 증여세. 똑같이 가요. 이거 증명하잖아. 3억은 양도세, 7억은 증여세. 이해됐어요? 그래서 모든 세금이 나오면, 가족이 나오면 상식이에요. 대가가 없다. 증여.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이제 공경매 7번. 공경매는 매매의 일종으로서 경락대금이란 대가를 받고 빚 갚는 걸로 봐요. 공경매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공경매는 양도라고요. 임의든 강제든. 그래서 내 부동산이 경매로 당하면 경락대금을 받고 빚 갚는 걸로 봐요. 공경매는 양도로 본다. 근데 거기 딱 밑줄 그어요. 다만 별 하나 딱 붙여. 소유자산을 경매, 공매로 누가 취득해?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냥 공경매는 양도예요. 세금을 안 내면 공매 처분하죠? 빚을 못 갚으면 경매 처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락대금을 받고 빚잔치 하는 걸로 봐요. 근데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양도로 안 본다. 이거 소유권 환원이에요. 자기가 재취득, 밑줄 긋고. 근데 시험은 자기라고도 나오지만 본인이 재취득 똑같은 거예요. 이거 물상담보잖아요. 자, 칠판 봐요. 갑소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하고 뭐 받는 거야? 대출 받는 거예요. 누가? 을돌이가.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야? 갑. 담보대출이죠? 을이 대출 받아. 을이 즉 보증서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을이 뭐다? 주채무자야. 을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죠? 못 갚아. 바로 은행은 갑소유 부동산에 뭐가 들어가? 경매. 그럼 갑, 졸지의 경매로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잖아. 그럼 갑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경매에 참가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다.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걸로 봐요. 어떤 용어가 들어갈 때 본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물납. 자, 물납은 네 글자로 적어. 뭘로 본다? 대물변제. 세금은 뭘로 내야 돼? 금전으로 내야 돼. 물건으로 납부했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팔고 세금 낸 걸로 봐요. 그래서 물납은 뭘로 본다? 대물변제. 부동산을 팔고 세금 내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가 양도네요. 됐죠? 자, 그 다음 2번 이제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로 안 보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칠판 지목. 이거는 유상, 이전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유상으로 안 봐요. 그 다음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합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이거 갖고 나오잖아요. 채무는 뭘로 본다? 세컨드가 아닌 자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 가족 간에는 양도로 안 보죠? 가족 간에는 양도로 안 보니까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 맞히니까 과세 대상이다. 밑에는
양도로 안 보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무상.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잖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은 뭘로 봐요? 무상은 생전에 넘어가면 징여, 죽어서 넘어가면 상속, 징여 상속으로 봐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살아생전에 넘어가면 징여세, 돌아가시면 상속세. 자, 그 다음 2번. 환지 처분 및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죠? 왜 양도가 아니죠?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봐요. 환지 방식이죠? 세모난 땅을 주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네모난 땅을 받았다. 세모난 땅을 제공하고 네모난 땅을 받았다. 이 네모난 땅이 뭐다? 환지, 처분된 토지입니다. 이 처분은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로 처분받은 거라고요. 그러다 받으면 지목이 바뀌죠? 지번도 바뀌잖아. 이거는 뭘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땅 주고 땅 받은 거잖아요. 권리면적. 그럼 나머지는 어떤 땅으로 사용한다? 보류지 충당, 공공시설용지 등도 양도로 아니다. 그 두 가지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 처분되면 필수가 뭐다? 지목과 지번이 바뀝니다. 옆에 이건 팔아먹은 게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 밑에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에요. 단 이해를 어떻게 하면 양도예요? 제3자에게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오른쪽 예외. 오른쪽 나와 있죠? 예외는 이거는 알 필요 없고 감만지 증환지인데 뭐만 알면 돼요. 시험은 1번 이거 환지처분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제3자에게 매각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근데 예외는 뭐예요? 환지받는 과정에서 감소되었잖아. 감환지.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양도가 아니에요. 감환지는 덜 받은 거죠? 그럼 감환지는 청산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줄어든 만큼 청산금을 받았으므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감환지 500제곱미터를 받기로 했는데 400을 받았다. 100이 줄어들었죠? 당연히 돈 받아야지. 자, 그 다음 3번 포인트가 뭐다? 교환.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어떤 교환? 지적경계 변경.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근데 교환하다 보면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박스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래서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보다 20%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초과할 때는 사고 파는 걸로 봐서 양도로 본다. 그래서 정리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교환은 양도가 아니에요. 지적 경계 변경 교환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 잡아주는 거로 양도로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단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 20%를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양도담보. 자, 칠판 보세요. 양도담보는 빚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보는 거예요. 담보로. 뭔 뜻이다? 을 10억을 빌려줘. 빌려오면서 을은 뭐를 제공한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이거는 담보 가등기 상태죠? 그럼 빚
빚갚을 동안만큼은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담보 가등기 상태예요. 을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갑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그럼 양도 담보는 누구 입장이다? 채무자 입장. 채무자가 돈 빌려왔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다? 빚을 갚으면 소유권하는,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 불이행하면 갑이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서 무슨 등기를 해버린다? 본등기. 이럴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시 이 부동산이 어디에 사용돼서 변제에 충당됐다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건 뭔 뜻이다? 대물변제입니다. 결국 빚 못 갚았잖아. 빚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은 거죠? 부동산으로 갚았으니까 무슨 변제가 된다? 대물변제가 돼서 을은 양도세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딱 두 가지. 1번 담보로 제공할 때는 담보로 본다. 빚을 못 갚아. 빚을 못 갚으면 빚 갚는 데 사용하죠? 채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려. 그럼 채무자는 뭐다?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본다. 대물변제. 그래서 을은 양도세 신고해야 돼요. 갑은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양도담보는 누구 입장이다? 채무자 입장이다. 그 얘기잖아요. 기억은 담보로 본다. 그 얘기예요. 담보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디귿만 알면 돼. 제일 밑에. 제일 아래. 제일 아래. 뭐가 나왔다? 오른쪽. 채무 불이행으로 파란 글씨. 변제에 충당되면 네 글자로 뭐다? 대물변제. 빚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대물변제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 경우 양도세는 누가 낸다? 채무자가 된다. 채권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채권자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그래서 그림 나왔네. 그림 나왔죠? 자, 채무자가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 이거 형식적 이전이죠? 실질적이 아니라 이거 뭐다? 담보, 가등기 상태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이전시킨 거예요.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 형식적. 그럼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그럼 이제 뭐다? 채무를 갚으면 담보 사유 소멸,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자고요. 양도담보가 뭐다? 빚을 갚으면 소유권 환원. 알아들었나요?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상환하면 소유권 환원, 양도로 안 봐요. 근데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나왔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가족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 상식, 양도했다, 매매했다 신고하죠? 인정을 안 해요.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입증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지. 뭔 소리냐?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뭘로 보는 거예요? 양도로 본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는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
추정 파란 글씨. 그러나 증명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양도로 바뀐다. 그럼 박스가 뭐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는 뜻입니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가족 간에 경매로 통해서 취득하죠? 돈 나가는 거니까 양도로 본다.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죠? 가족이 취득하면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공매를 통해서 가족이 취득하면 다 돈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봐서 양도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밑에 6번. 신탁. 신탁은 맡긴 거죠? 신탁은 맡기는 거니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양도로 보지 않아요. 신탁. 명의 신탁이든 신탁법인 신탁이든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니은도 밑줄고 신탁 해지. 자, 맡겼던 게 해지가 되죠. 니은 해지가 되면 소유권 환원.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맡길 때도 양도로 안 보고, 이제 신탁이 해지가 되면 원주인에게 소유권이 돌아오죠. 그래서 신탁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도 양도로 안 봐요. 명의신탁은 이름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7번 소유권 하나 나왔다. 뭐다? 무효. 소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역시 소유권 하나. 무효는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밑에 적어요. 무효는 양도가 하는데 적법하게 이전됐던 게 합의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오면 이거는 뭐다? 계속 양도로 봅니다. 적법은 무효가 양도가 아니에요. 자, 적법하게 팔았다. 소유권이 넘어갔죠? 이거를 합의에 의해서 해제가 되잖아.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오면 양도, 뭘로 본다? 계속 양도로 봐요. 사고 파는 걸로 본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 팔았어. 잔금 끝났죠? 합의에 의해서 다시 찾아오면 계속 사고 파는 걸로 봐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법에 의한 거니까. 그러나 거기는 없지만 적법은 계속 양도예요. 사고 팔고로 봐. 그래서 적법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야 양도세가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꼭대기 나왔잖아. 347 적법. 적법은 해제가 되더라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마지막 8번 공유물의 분할. 어떤 용어가 들어가? 기역, 단순 분할 또는 세 번째 줄 단순히 재분할은 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죠. 갑돌이와 을돌이가 공유물입니다. 공유물을 5대5로 분할합니다. 갑과 을이. 그럼 이거는 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단순 분할. 포인트가 뭐다? 지분 변동 없이. 기억이 지분 변경 없이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어떻게 해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는 5대5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포인트가 뭐다? 지분 변경 없이. 그래서 니은이 뭐가 나왔다? 니은이 지분 변경, 지분 변동. 그럼 이거는 6대4로 자른 거예요. 6대4로 자르면 지분 변경, 지분 변동이 일어났죠? 6대4로 자르면 10%는
사고 파는 걸로 봐요. 누가 양도세를 낸다? 항상 감소자. 증가자는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감소자가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기타. 기역만 별 하나 딱 붙이고 기역, 이혼. 위자료다,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왜?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요. 그래서 이혼이 나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리지 말자. 그 다음 니은은 아까 했죠? 공경매는 양도로 본다. 포인트가 뭐다?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소유권화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본인. 자, 넘겨봐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3, 4, 8 포인트 문제. 확인 예제.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환지처분. 이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로 처분받은 거다. 처분받으면 바뀌는 게 뭐다?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적어요. 보류지 충당. 양도로 안 봐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보류지 충당. 자, 나왔다. 부담부징역. 배우자다, 세컨드다. 배우자다, 세컨드다. 여기 봐. 배우자가 아니잖아. 여기 봐. 세컨드. 손잡고 은행 가서 채무를 인수받죠? 세컨드야, 세컨드. 채무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럼 채무를 물어봐? 제외를 물어봐. 제외를 물어보니까 공짜 증여로 본다. 증여세. 채무를 물어볼 때는 양도로 본다. 증여로 제외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3번은 양도담보. 담보로 보죠. 뒤에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죠. 대물 변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4번은 적법이다, 무효다. 무효. 무효는 법에 의한 거니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경매. 경매는 양도죠? 근데 본인이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양도가 아니다. 답이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네. 자, 마무리 한 장짜리로. 자, 양도세. 앞면 1페이지. 자, 양도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를 구분해야 돼요. 제일 아래 나와 있어요. 제일 아래 오른쪽. 제일 아래 양도란 나왔네요. 제일 아래 오른쪽 찾아야 돼요. 양도란 유상이전이다. 유상이전이죠? 근데 옆에 적어. 등기 등록을 안 따진다. 유상이전 옆에 적을 때 있죠?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이전이면 양도다. 그럼 매매 속에는 공경매도 양도예요. 수용도 양도다. 다 양도잖아. 그럼 이혼, 위자료는 뭘로 본다? 화살표, 대물변제로 봐서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교환도 양도다. 자, 5번 나왔다. 부담부증이요. 세컨드다 아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식이 아닌 자니까 세컨드잖아. 세컨드는 좋아 싫어? 좋아. 세금 계산할 때. 그래서 채무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자, 4번 배우자.
세컨드가 아니죠? 그럼 가족 간에는 상식, 대가가 없다. 전부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양도로 안 봐요. 가족은 대가가 없어요. 단 가족도 증명할 때만 양도로 보는 거예요. 자, 양도가 아닌 것. 자, 포인트가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닌데 위자료는 양도로 봐요. 딱 구분하고 환지와 보류지도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만 양도다? 매각시. 돈 받으니까. 그 다음 양도담보는 담보로 보죠? 어떨 때만 양도다? 채무, 변제에 충당할 때. 이거 뭔 뜻이다? 오리달 용어가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변제 충당. 그 다음 공유권 단순 분할. 이거는 5대5예요.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과로 어떨 때는 양도다. 지분 변경. 5대5는 양도가 아니다. 단순 분할. 6대4는 양도예요. 지분 변경. 변동이 일어나면 동그라미 뭐다? 양도로 본다. 그리고 4번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단 적법은 양도다. 그 신탁 해지도 소유권환원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은 양도예요. 그 다음 5번 그냥 교환은 양도인데 지적경계 변경. 법률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잡는 거죠. X. 그 다음 공경매는 양도인데 뭐다?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딱 포인트만 구분했어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어디에 나왔어요? 오늘 프린트 있잖아. 오늘 프린트에 괄호 놓기 나왔잖아요. 오늘 프린트 나와 있어요? 소득세 괄호 놓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거고, 세 번째는 뭐를 배웠다? 과세대상 부부 주기고파를 배웠고, 그 다음 마지막은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왼쪽 오른쪽 구분해 놨죠. 그래서 연필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볼펜으로 홀라당 적으면 뭐를 적었는지 몰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